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권영호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1월 20일자 질문입니다. 오늘이 24일이니까 벌써 5일째 됐네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어떤 분도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질문을 열었습니다. 제목이 자동차 요소수 경고 등 질문합니다. 자동차 요소수 경고 등 점등 질문합니다. 자동차는 2019년식 투싼입니다. 이제 1년하고 2개월 더 탔습니다. 처음에는 멀쩡하다가 11월 달부터 저런 경고등이 떠서 질문합니다. 그랬는데 이겁니다. 795km 이후에 재시동 불가, 요소수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 주행거리가 13,900km를 주행했네요. 1년 2개월이죠. 그러면 월 약 1,000km씩 주행을 한 건데 이 자동차가 요소수 경고등이 왜 떴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질문자께서 써놓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멀쩡하다가 11월 달부터 그런데 이미 수리센터 가서 수리도 다 하고 부품 교체도 해야 한다고 해서 부품 교체하고 일주일 지나서 또 경고등이 뜹니다. 수리센터의 사람들도 이런 경우는 자기들도 드물게는 봤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드물게 봤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됐다. 그 자동차들이 어쩌면 처음 봤을지도 모릅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도 아니고 생각을 바꾸셔야겠습니다. 연식이 아무리 오래돼도 이런 경고등이 뜬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새 차든 헌차든 이런 경고등은 잘못됐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면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자께서는 AS 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정비하러 갈 생각은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의 마음이 나와 있네요. 참 답답하네. 사진 첨부합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정비를 할 방법을 찾으시는데 일단 내일 또 수리하러 갈 거고요. 그 전에 문제점이 뭔지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경우는 자동차 사용자가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동차를 정비하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질문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비사입니다. 그런데 저희 고객님 자동차께서 이런 문제로 입고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비한 범위는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경고등이 켜집니다. 제가 정비한 것이 잘못됐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지시를 바라고자 또는 도움을 바라고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요. 정비사의 솔직한 심정 그리고 자기가 판단했던 어떤 근거 이런 걸 통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정비사가 아니라 자동차 사용자로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비사들의 잘못된 어떤 시각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동차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요소수 경고등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가 요소수 부족이 없음. 요소수가 없다. 그런데 정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소수는 있다는 얘기겠죠. 이제 넣어져 있단 말이죠. 요소수가 있는데도 이런 경고등이 켜질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분사 부족이겠죠. 요소수 분사를 못한다. 그러면 요소수가 분사가 되는 조건이라고 하고 결론은 뭡니까? 분사 노즐을 바꿨다 또는 분사 제어를 하는 장치를 바꿨다라고 했을 때 이건 분사도 정상으로 된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분사를 하지만 DPF라는 거 얘가 막힌다는 뜻입니다. 결국 DPF에 막힘이 있다. 그러면 막힘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근본적인 원인이겠죠. 이 권영우가 항상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매연의 원리입니다. 매연이 왜 나오느냐 이거죠. 매연을 없애면 곧 요소수는 있으나 마나 이런 경고등이 켜질 리가 없다. 그러니까 정비사분께서는 어떻게 돼요? 매연이 왜 발생하는가 이거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요소수 경고등이라고 했으니까 요소수가 있는지 없는지 요소수가 분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또 요소수가 소진이 됐으면 왜 소진이 되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방향 쪽에서 헤매고 있다. 동에서 고장이 났는데 서쪽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 이런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비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사용자 여러분 그리고 자동차를 정비하시는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십시오. 현재 당면 과제가 무엇이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요소수 경고등이 켜졌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요소수 경고등이 켜진 것을 찾아야 되겠죠. 원인이란 말이에요. 이 원인이
인색을 안 하고 요소수 경고등이 왜 켜졌는가 여기만 자꾸 찾으니까 헤매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사용자가 정비사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한테 공부의 무대를 만들어주는 거리를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미 자동차 고장이 발생할 때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접근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모르겠다면 배워서 또는 익혀서 질문을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고객의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놔두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갈아볼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자동차 사용자는 2번, 3번, 4번, 5번 계속 가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를 바꿔주십시오 라고 떼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떼를 쓸 수 있도록 만든 배경은 자동차 정비사라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정비사는 이렇게 원리를 알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마음부터 또는 자세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요소수 투싼자동차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이 생각을 먼저 바꾸십시오. 이분들이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 질문해서 찾을 게 아니라 다른 정비업체로 한번 가셔서 진단해 보시고 여기서 정비가 된다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들하고 협상하십시오. 내가 밖에서 정비하겠다. 너희가 돈을 주겠느냐 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알아서 고쳐주라. 내가 여러 번 당신들한테 와서 정비를 해봤지만 당신들은 그 실망만 주었노라 라고요. 어쩌다 한 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다고 치고요. 계속 가도 엉뚱한 부분에서 정비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좀 상상을 하고요. 자동차 사용자인 여러분이 정비사들을 가르치는 격이 됐습니다. 정비사로 하여금 뭔가 소득이 될 수 있는 거리를 가지고 오신다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이 투싼 사용자님 그리고 다른 자동차를 사용하시는 분 또 이 제 영상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분명히 정비사한테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정비사가 어떤 자세를 갖도록 어떤 식으로 접근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요소수 경고등이 켜졌다. 요소수가 없다는 조건, 요소수가 있지만 분사가 안 된다는 조건 두 가지 문제 있었죠. 그런데 부속을 모두 바꿨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결론이 뭐였습니까? 매연이 나간다는 거였죠. 매연이 없으면 곧 요소수 경고등이 켜질 리도 없고 또한 요소수가 소진될 리도 없고 경고등을 켜서 앞으로 795km 이후에 시동이 안 된다라고 하는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안내를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연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영상에서 권영우가 답변 드린 내용이십니다. 권영우의 해설을 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신차도 정비를 해야 된다.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새 차인데 여러분은 태어나서 예방주사 안 맞았습니까? 사람도 예방주사 맞습니다. 이 자동차 출고해서 예방주사 맞았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예방주사조차도 거부하는 분이라면 자동차는요 늘 고장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그 고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고 이 고장이 고장인지 모르고 운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경고등, 이 경고등 때문에 정비를 하는 것이고 정비를 했지만 수리가 안 되고 또다시 정비하러 갔지만 또 안 되고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연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차 정비 뭐 했습니까? 권영우가 말씀드렸습니다. 냉각수와 엔진 오일이 있습니다. 냉각수로요? 새 차인데요? 맞습니다. 여름에 나온 자동차, 겨울에 나온 자동차 모두가 냉각수의 비중이 엉망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성능에 맞지 않는 비중으로 자동차가 출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저기 북극에서 또 남극에서 운행해도 좋을 정도의 냉각수의 비중을 가지고 자동차가 출고됩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죽을 때는 또 하나 옷 하나 걸치고 가는 겁니다. 빈손 쥐고.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인생. 비록 자동차가 출고될 당시에 계절에 맞지 않는 한국에 맞지 않는 냉각수의 비중을 가지고 태어났을지언정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자동차 환경에서의 자동차가 될 수 있도록 뭔가를 한다. 냉각수 비중이다. 한국의 기후에 맞는 냉각수 비중을 건드려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혀 무시합니다. 그리고 4년을 탄다. 또 4년에 한번 바꾸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언론에 속아서 여러분들 자동차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곧 처음에 시작한 간단한 염증 나중에는 암덩어리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암이 커져가
올라가도록 방치하는 것이 냉각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자동차는 분명히 작은 결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결함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요. 나중에 이렇게 매연 경고등이 켜진다든가 또는 DPF 경고등이 켜진다든가 요소수가 없다는 식으로 안내를 해주는 경고등이 켜진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만이 드디어 내 차에 뭔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매연이 나오는 이유가 뭐였어요? 냉각수라고 그랬죠. 두 번째 원인은 엔진오일입니다. 엔진오일 점도가 안 맞아서 매연이 나온다는 사실. 아니 자동차 메이커에서 거기에 맞춰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 말은요 제가 만나는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동차에 맞지 않는 오일이 들어있는 걸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가 이거를 알고 그 오일을 넣어서 내보내는지 모르고 내보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동차 메이커를 믿고 자동차를 샀어요. 예 맞습니다. 메이커를 믿으니까 샀겠죠. 안 믿으면 안 샀겠죠. 그런데 메이커는 기업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를 팔고 소득이 있어야 회사가 삽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가지고 직원들이 먹고 사는 것이고요. 또 남는 이익을 가지고 사회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윤리가 뭡니까? 경영 윤리가. 경영 이념 뭡니까? 이익 창출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익이 생길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속고 있어요. 자동차 메이커가 여러분들한테 자동차 한 대를 팔았어요. 여러분들이 10년을 탄다, 20년을 탄다. 그런데 고장 하나도 없어요. 이 회사 살겠습니까? 없어집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자꾸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또 지루할 때쯤 되면 또다시 다른 디자인의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익 창출을 위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돈을 살금살금 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 많은 분들은 자동차 1년 타다가 버리고 2년 타다 버리고 3년 타다 버립니다. 없는 사람은 고치고 또 고치면서 5년도 타고 10년도 타고 20년도 탑니다. 10만 킬로요? 여러분들은 10만 킬로면 자동차 폐차할 때 됐다고 아시는데요. 지금 시중에 나가보십시오. 50만 킬로 단차 많습니다. 100만 킬로 단차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뭐 때문에요? 관리죠. 뭔 관리요? 엔진오일과 냉각수 관리입니다. 어허, 참 희한한 일이네. 냉각수 관리라?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그것이 자동차 수명과 연관이 됩니까? 예, 모르셔서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해할 뿐이고요. 아예 생각조차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냉각수가 뭐 어쨌다고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갖는 거예요. 자동차 전문가들 TV에 나와서 많이 떠들죠. 이분들의 냉각수의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냉각수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냐 모르시고요. 저처럼 이 권영호처럼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방식대로 자동차 관리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출고되는 즉시 냉각수를 건드린다. 그리고 엔진오일 점도를 맞춰준다. 무슨 오일로 넣어야 점도가 맞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는요 곧 여러분들 자동차 엔진 속에 들어있는 어떤 부품이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오일이 들어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이 설날인데 오늘 집에 안 가고 제 메시지 하나를 더 드리고자 방송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권영호 TV의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행운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서 이 권영호는 정말로 진정성 있는 저의 자동차 공학적 이론과 이메시적인 이론으로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동차처럼 요소수 경고등이 켜졌을 때 요소수가 없느냐, 있는데 분사가 안 되느냐, 그렇다면 넣어줘도 금방금방 소진이 되느냐, 이렇게 분석했을 때 정비를 했다는 조건에서 봤을 때 이 자동차는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DPF가 막힐 것이고 요소수 분사를 통해서 DPF에 클리닝을 해봤지만 그래도 막힌다. 그래서 앞으로 795km 후에 시동이 안 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동차 정비하러 가셔서 그분들한테 왜 매연이 나옵니까? 왜 DPF가 막힙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고요. 글쎄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 선생님께서는 정비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나오십시오. 아니면 사무실에 가셔서 새 자동차를 담당하는 정비사분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정비사 교체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야 이 질문하신 투싼 자동차의 사용자님께서 마음 편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셨길 바라겠습니다. 권영호 TV의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공감이 간다면 좋아요. 그리고 오늘 처음 열어주신
눌러주신 분이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까지 눌러주신다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이 있을 때마다 알림으로 안내가 될 것입니다. 그때그때 시간 나실 때 차근차근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혹시 고속도로를 운행할 분이 계시다면 가족과 함께 합니다만 영상을 연속 재생으로 눌러놓으시면 권영우가 올려드린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운행하는 내내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게 된다는 말씀으로 마칠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권영우 인사드리면서 요소수 경고등 켜진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